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홀로 서기를 동반하고 있는 종목왕 김정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첫 번째, 저점 장대 양봉과 돌파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거래량은 전 거래량보다 조금 적은데 장대 양봉으로 가격을 돌파해도 이것도 매수 시점이 맞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앞에 거래량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뒤에는 거래량이 좀 적은데 이때 들어가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앞에 거래량보다 뒤에 거래량이 적을 때 들어가면 제가 해본 경험상 승률이 떨어지더라. 승률이. 예? 물론 들어가서 이게 이제 무사히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때도 많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앞에 한 거래량보다 뒤에 나온 거래량이 더 많이, 더 크게 발생을 해야 승률이 그 높아지고 또 물려도 그 더 돌아올 확률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초창기에는 그 앞에 거래량 또 뒤에 거래량 그래갖고 앞에 거래량보다 뒤에 거래량이 많을 때 또 적을 때 이런 것까지 다 구분을 하면서 그 확률과 통계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쌍봉 우리가 자주 맞닥치는 쌍봉 쌍꼬리 이런 거 판단할 때 이게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오랫동안 그 통계 확률을 내다 보니까 물론 뒤에 거래량이 적을 때도 우리가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승률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항상 그 좋은 종목이 많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니까 여러 좋은 종목 중에서 우리가 최선의 거를 선택하려면은 뒤에 거래량이 아주 강한 그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 그게 훨씬 더 승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찾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목도목을 해서 5-8번 이상을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그 참 희한한 게 1차 매수분까지 확 털었으면 좋을 텐데 이 1차 매수분은 또 잘 털 수가 없어요. 요새 이제 시장 상황이 이래서 더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면 1차까지 그냥 팍팍팍 터는데, 그러지 않고 또 꺾이죠. 그 약간, 감질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상황이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1차분을, 아니, 이익이면 손질이나 원매수 금액에서 익절해도 될까요? 이렇게 종목 수를 좀 줄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먹도먹하고 계속 하는 건 좋은데 1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백화점식으로 되죠. 종목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새 장의 특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새 장의 특성이 워낙 그 계속 그 우하향으로 폭락장을 연출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인 상황이다. 이제 장이 돌면 조금만 돌면 그냥 어떤 때는 요새도 가끔 그런 경우가 벌어지는데 그냥 하루에 상한가 치고 막 이러면 그 분할 매수 했던 거 한 개, 두 개, 막 팍팍팍 다 정리되죠. 하루에 그렇듯이 이런 것도 이제 장이 조금 들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칙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원칙을 안 지키고 하다가 이제 한두 번 성공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번 성공이 독이 되죠. 독이 든 빨간 사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안타깝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평생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원칙을 지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장이 조금만 돌면 시장이 요새 너무 이렇게 바닥세라서 그런데 장이 조금만 돌면 그 1차분도 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바박 다 해결돼서 이렇게 종목수가 그 줄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퀘스천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을 보면 저점 도치와 저점 장대 양봉의 전고 돌파 여부가 매수 타점의 중요한 고려사항일지요.
전고 돌파 여부, 아니면 저점 돌파가 안 되어도 진입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됐는데, 그 저점 도치와 저점 장대 양봉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 이제 그 굉장히 그 희망을 주는 사인이죠. 우리가 뭐 저런 거를 이제 그 우리의 주특기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돌파까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금상첨화라고 그러죠. 금상첨화입니다. 아주 환상적이죠. 저점 장대 양봉에 그 돌파까지 생겼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만 발생하면, 주식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은 이제 연습 계좌를 해서 이것저것 많이 사지만, 실제로 시드를 넣고 할 때는, 10종목밖에 못 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저점 장대 양봉이나 거기에 돌파까지 그 하는 종목만 골라도 10개 이상 뭐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누려도 될 것 같다. 단지 요새는 이제 한 주 거래 연습 계좌에서 많은 그 경험을 쌓으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저런 것도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전고 돌파가 안 되어도 진입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데 전고 돌파까지 하면 금상첨화인데 전고 돌파가 안 되어도 진입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게 바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대량 거래량을 이 앞에 나온 그 저점 장대 양봉, 그죠? 비록 돌파를 안 됐어요. 돌파는 안 됐지만 뒤에 나온 그 저점 장대 양봉이 이 앞에 나온 장대 양봉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는 200만 주인데 뒤에는 뭐 1000만 주라든지 뭐 이렇게 그냥 그 뒤에가 완전히 그 전고 돌파는 못했지만 엄청난 거래량으로 앞에 거래량을 속된 말로 먹고 들어간다 그러죠. 다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돌파 여부와 관계없이 돈이 깡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래량이 깡패라고. 그러니까는 그 거래량을 믿고 그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은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세력이 큰 돈을 넣은 거죠. 우리의 보험이고 담보죠. 그래서 그때 세력과 함께 진입을 하면 세력보다 얼마든지 먼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 외봉이 아직도 어렵다. 저도 어렵습니다. 내리막 외봉 제일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유혹을 벗어나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제 DIC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 10월 14일 날 제가 DIC 종목을 분석해 줄 때 다시 반등은 하지만 월봉 대비 월봉을 보면 최저가가 아직 서너 배 이상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에 상한가 내리막 외봉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월봉에서 보자면 자칫 3,000원을 나름의 판바닥으로 생각하고 딛고 올라갈 거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 자주 하는 하는 얘기가 바닥에서 몇 배 더 올랐나. 특히 급격히 올라간 주식이 급히 내려올 때는 장대 양봉을 항상 의심하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기억하고 보고 있지만은 판바닥이 나름 두터워서 보이는 주식에는 판단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그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신뢰할 수 있는 판바닥에서의 그 DIC와 같은 종목에서 내리막 위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다른 팁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우리가 DI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C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 14일이라고 하셨네요. 10월 14일이죠. 이 날짜에 그 280만 주 전일 대비 1900%나 거래량이 되면서
시가를 4.8%로 시작했는데 고가와 종가를 상한가로 했죠. 전강 후강의 형태로 아주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뭐 280만 주나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월봉을 먼저 보면 이게 이제 최근에 2020년도에 1,000원까지 코로나 사태 때는 이제 910원까지 갔죠. 그러던 게 7,000원 넘어가지고 하락에 있었죠.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반토막이 났지만 그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 빼고 나도 이게 바닥이 한 1,200원, 1,300원 보이죠? 근데 지금 뭐 4,000원이니까 한 3배 정도 아직 높은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장대 양봉이 발생했고 이 바닥이 옛날에 이때의 바닥이죠. 2011년 3월의 바닥하고 쌍바닥을 이루고 있죠. 그걸 딛고 올라오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발생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더 갈 수 있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를 보면 12월 달에도 한번 보면은 이때도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12월 24일 날. 그때도 결국 좀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일종의 내리막 위봉을 만들었고 그 뒤에 또 3월 3일에도 내리막 위봉을 또 만들었습니다. 다시 반등하는 것 같다가 또 주저앉았죠. 이번에도 뭐 이제 뒤에 보면 횡보를 하다가 다시 주저앉는 듯한데 이렇게 이제 내리막 위봉은 아주 유혹을 참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를 이제 굉장히 속이죠. 속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아주 눈이 먼 우리를 강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7,650원에서 반토막 났다. 이거 생각보다는 이 1,350원에서 4,000원 아직도 3배나 높다. 이거를 생각해야 우리가 안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 들어가도 들어가고 나면 12,000봉이다. 많은 그 우에서 물린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일단 의심이 되면 계속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리막 외봉인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딱 눈을 봤을 때 내리막 의봉인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생각이 되면 그걸 다시 안 봐요. 다시 안 봅니다.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이거 내리막 의봉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약간이라도 들면 보지 마세요. 보면 들어가게 돼요. 보면 들어가게 돼요. 저도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자꾸 보면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대비 이건 몇 배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저라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혹을 참고 탐욕에서 벗어나는 거는 거기에서 눈길을 띄는 겁니다. 우리가 명품백을 그냥 돈은 없는데 막 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명품백에서 눈길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눈길을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리막 외봉에 들어갔다가 몇 번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물리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이게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몇 번 먹은 거 이상으로 치명타를 맞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내리막 외봉인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보지 않는 거,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승률을 높이고 계절을 그래도 건전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홀로서기를 동반하고 있는 종모강 김정수입니다. 우리가 세력을 잘 이용한다면 세력이 넣은 큰 돈을 보험과 담보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계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캔들볼륨 차트나 랭커 차트, 또 판바닥, 장대 음봉, 특히 같은 차트 모양이라도 위치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해야지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 이런 거를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많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하면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우리의 계좌를 티끌모아 태산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